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보증이 없으면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와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파문이 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1년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심사에서 단체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 따라 장병환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개최 의지를 확신할 수 없다며 국제수영연맹이 정부에 확약서를 요청했다고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에 보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대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문구가 담겼는데 그 진위가 뭔지 의구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입니다. 코넬 사무총장은 서한문에서 수영대회 예산과 마케팅 홍보 계획, 경기장 시설 등의 확정 등을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최도시 협약서 F3 조항에 따라 개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F3 조항은 국제수영연맹이 판단했을 때 개최도시 등이 의무 이행 가능을 보여주는 적합한 보증을 하지 못할 경우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연맹은 이 서한문을 지난달 24일 발송했고 광주시에는 하루 뒤에 전달됐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수영연맹의 경고에 문체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광주시는 문체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피나하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의 경고성 서한은 대한수영연맹이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중간 창구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발송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서한에 담긴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민의당이 산자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상 3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장병환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오인 오늘 다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종일 구름 많다가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광주가 20도, 장성도 20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곡성 구례 29도, 보성 26도, 고흥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밤 전남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인 피해 학생 5명은 체육교사 35살 한모 씨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수차례 자신들의 몸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행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때 당시 어떤 CCTV나 이런 거를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학교 측은 지난해 임용돼 체육을 가르쳤던 함 씨를 신고 직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왜냐하면 증오를 내가 못 파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첨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아마 징계 같은 것들이 있으면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러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순천에서 체력평가를 진행하던 체육교사가 여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안군 주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가해자들을 관용 없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여성 모임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신안군의회가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황망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천일염 등 신안 특산품 불매 운동이 제한되고 있고 섬 관광을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여론은 악화일로입니다. 분노가 피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넘어 지자체와 주민들을 향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아주 창피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매도를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선량한 신안 주민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정치적, 정략적이나 지역적으로 애국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범죄 예방 활동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민간에서부터 강화하겠다며 2년 전 홍도 유람선 사고 당시 주민들이 보여줬던 승객 전원 구조 사실을 기억하고 신안군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 전남에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광주에서는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는데 더민주는 이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24명이 지원했습니다. 8월 말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멀게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역 정치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위원회 조직은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차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는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후보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후보 등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지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되 심사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산구가 KTX 개통 이후 새로운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송정시장은 광주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슈와 사람은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함께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광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1913 송정역 시장이 아주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200여 명 정도 오시던 분들이 한 4,000명이 넘어갔으니까 핫플레이스라고 할 만하죠. 저는 한마디로 새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913 광주 송정역 시장은 컨셉이 지키기 위해서 바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그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청년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특유의 어떤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시면 전통의 그 역사적인 그런 특성과 새로운 그 현대적인 감각들이 잘 어울려서 볼거리도 좀 있고 먹거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홍대 같은 경우에도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임대료가 오르면서 예술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송정시장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송정역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제과점이 프랜차이즈를 크게 이렇게 내겠다고 해서 아주 높은 임대료를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상인 17개 그 대표들이
객출을 해서 계약금을 자신들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입점을 막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른바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9% 이상 임대료가 앞으로 5년 동안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 두세 군데 점포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좀 함께 좀 모셔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청년 상인들이 그냥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높은 임대료가 계속되게 되면 그 상가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쇠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생을 위한, 함께 가기 위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과 청년 상인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KTX 개통과 송정시장의 활성화로 송정역 근처에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정체 같은 불편 사항도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 문제를 생각하면 코레일이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TX가 개통이 된다는 것은 코레일 측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고객 편의시설이거든요. 주차장 같은 거나 교통 편의시설들은. 물론 이제 도시가 기본적으로 그걸 풀어가야 할 과제가 지자체한테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교통 체계를 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 송정역에서 건널 때 필요한 그런 수단들이 없습니다. 아주 큰 대로가 앞에 뚫려 있는데, 그래서 무빙워크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서 건너는 걸 편리하게 하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주차장일 텐데요. 이 주차장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역 옆면 뒷면 쪽에 한 2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직 자치단체장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가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되게 안타깝습니다. 논리가 정치적 중립 이런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정당 활동이 방해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의 중요한 정치 역량입니다. 이 중요한 정치 역량이라는 얘기는 이걸 끌어들여서 당의 그 세력을 확장하고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선거를 준비해 가는데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역의 정치 역량을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의 정치 철학의 빈곤이랄까, 지역 정치의 배제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저희 다른 단체장들과 좀 연대해서 함께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요.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순히 행정가의 틀에 갇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북구청원 말동상 조형물 도난 사건은 술에 취한 30대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북구청 보건소 앞에 설치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말동상을 훔쳐간 혐의로 30살 송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야간에 2중, 3중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무지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 투입해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복 운전을 조장하는 끼어들기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위반 장소 50곳을 선정해 영상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간 것처럼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 마을 방송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마이크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 조금 서툴고 어색하지만 이웃과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처음 문을 연 도레샘 ING 마을 라디오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 단단하게 했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암시랑 단계하여. 동네 도서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덕분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제 어른들의 마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게 된 것 같아요. 마을 방송은 공동체의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인의 마을에서 개국을 준비 중인 고려 FM의 경우에는 고려인의 한국 정착을 위한 생활 뉴스나 취업 뉴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들이 힘들게 하는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라디오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 라디오에 복지 정보나 이웃들의 미담이 포함됩니다. 일명 할배방송단의 기자 김공달 씨는 퇴직 후 방송 제작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gem비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고생하신다고 인사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주변 이야기를 주민들이 발굴해 이웃에게 전하는 마을 방송.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6월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6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5.18 민주광장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광주 시민들의 돗자리 파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통기타 동아리 등 동아리 10여 개가 돗자리에 둘러앉아 광장 문화를 연출하고 민주의 종합 버스킹 무대에서는 광주 현대촌 페스티벌과 오메 댄스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광주시가 영국 에든버러의 거리 축제 형식을 빌려 매달 지역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의 광고 문구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 건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광주 전남에서 5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가입 건수보다 4배가 늘었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상담 역시 지난해보다 5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가입 증가는 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추가로 내놓은 것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상품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게 최대 15%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요. 그래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의 출시가 지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현재 여수 묘도 앞바다에서는 200톤에 가까운 바지락이 있는데 어민들은 이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항만수산당국이 항로상의 안전을 이유로 채취 허가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선착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해상. 이곳에 10여 년 만에 바지락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배를 띄우지 못한 채 몇 달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수시에 바지락 채취 허가를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산단을 오가는 다른 선박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바지락 서식지와 항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며 항만청이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m에서 250m 정도 큰 선박들이 올 수도 없고 우리 적은 어선만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묘도 인근에 있는 바지락은 모두 200톤, 시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수시와 주민들은 지도선을 배치하고 채취 구역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만 구역이다 보니까 관할하는 해수청장의 이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바지락 채취는 다음 달 초까지만 가능한 상황. 일부에서는 수온이 오르면서 바지락 폐사로 인한 바다 오염의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지만 항만 안전 문제와 맞물려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동구가 청렴실천 자전거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곡성군이 인면 흑선마을을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해 건강관리와 여가 프로그램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성군 궁도협회가 주최한 보성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린장성 20일 추진협의회와 장성군 음식업 지부, 보혜양조가 미락단지 내 옐로우로드를 조성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신세계가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신세계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문화소비 시민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보혜양조가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혜양조는 자사제품 600만 병에 경제총조사 라벨 광고를 부착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고용이나 생산 등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서 광주시가 1위로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모두 295억 원을 투자해 투수블럭 설치와 옥상 녹화 사업 등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